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남자친구가 나를 절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몇 년 동안 이 주제로 여러 번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저도 생각이 떠오른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오랜만에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나를 엄청 사랑하게 만들면 되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연애를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답변이에요. 자,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어떤 이미지예요? 상대방이 나만 보면 설레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열정을 느끼고,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더 이 남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내가 더 외적으로 예뻐지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호르몬 분비에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도파민의 분비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설렘, 행복,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도파민 분비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원은커녕 평균 2년, 길어도 4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나한테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연애를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해요.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몇 달 동안 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항상 정열적인 관계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건드려온 시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정과는 별개로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스스로 나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게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게 외부적인 환경으로 내가 성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나한테 너 이제는 철들어야 해, 자,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를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더 이상 애가 아니구나,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제는 어른으로서 살아가야겠다, 자, 이런 책임감을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즉, 남자친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숙함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남자가 정체성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성숙함에 대한 이미지 박스를 씌워라. 말썽아들에게 반장을 시키거나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어른들이 하면 정말 아이들이 행동이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이미지 박스라는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더 씌우고 기대심을 불어넣으면 그 사람이 자신이 부여받은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남자친구에게 난 네가 성숙하고 우리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아, 연인 관계는 언제든지 한쪽이 싫으면 돌아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느끼기에 넌 나랑 다툴 일은 있어도 항상 우리 관계를 좋은 쪽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면 남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가도 이런 말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항상 상기를 시켜라.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과거 영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정보를요, 언어를 통해서 인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의 소중함을 100%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너무 좋아하지, 많이 좋아하지 라는 말로 설명할 때보다 그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자,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내 연인에게 스스로 큰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의미상기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꾸준히 습관화가 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미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점점 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언어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상기하는 커플은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소중함을 알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말로 표현하세요.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니라 둘만의 특별한 표현일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배신과 기만이 얼마나 스스로 이 망치는 일인지를 인지를 시켜라. 바람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필 때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합리화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에이,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나쁜 거야. 자, 이 말은 사실 부족해요. 나쁘다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람이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이 해석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게 그 순간은 바람을 당한 상대방도 불쌍하지만 결국 바람은 마약 같은 거라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또 중독성 때문에 피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결국 바람은 자기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가장 좋은 사람을 놓치고 평생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나 만나면서 그리워하는 일이 얼마나 뼈저리고 아프겠어.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아무래도 바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바람을 폈다가 이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더불어서 대중의 오류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다른 남자들도 바람을 핀다. 자, 이런 이 군중 심리 뒤에 숨어 버려요. 그래서 덧붙여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뭐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교양과 인생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바닥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혼자 자기 위안 얻는 것, 그거밖에 더 돼? 이런 말까지 붙여주면 더 좋은 거죠. 물론 이런 말을 들려줘도 연애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상호 만족해야 하고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쌓여가야 합니다. 평소 연애가 불만스러운데 이런 몇 가지 방법에 의존해서 평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남자가 나를 쉽게 떠나지는 못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로 이런 말들 자체가 관계의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관계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더 질높고 의미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